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정밀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보는 인공지능은 저희들이 주제가 농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처럼 곳곳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듣는 것들 중에 지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IQ 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능지수가 높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배우고 그리고 추론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기억하고 학습해서 추론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 지능이라는 것은 기억, 학습, 추론,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이런 기억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즉,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기억 능력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어떤 데이터 저장이나 데이터 축적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해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 즉 기억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는 소프트웨어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전문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패턴을 찾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 최근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 때문에 인공지능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컴퓨터가 가지는 장점, 데이터의 저장 능력, 빠른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된 모델링에 따라 가지고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이죠.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연산 능력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델링 분석하고 예측하는 요 기법이 기존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요즘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정 분야를 스스로 학습해서 발전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보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한 분야를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부분, 여기에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건데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학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기보다는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과 문제 해결 모델링을 하면서 이 모델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스스로 학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한 것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사실 이제 아직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보통 그 딥러닝은 게임으로 치면은 뭐 게임의 규칙만을 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추론과 문제 해결 모델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뭐 게임 같은 경우야 그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뭐 졌느냐 틀렸느냐, 졌느냐 이겼느냐,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결과물을 바로바로 컴퓨터가 스스로 모델링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 광범위한 분야의 딥러닝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런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게 하려면 다른 기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은.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저희 그 농업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실 인공지능을 농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농부가 동식물을 키워서 생산물을 얻어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정보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문제 해결하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요즘 뭐 여러 가지 IoT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입력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센서들 있지 않습니까? 온도, 습도 뭐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입력되는 데이터의 수집은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입력된 데이터가 식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농산물에 대한 평가 기준들은, 품질 평가 기준들은 대부분 다가 뭐 무게나 중량, 그렇죠. 무게, 중량, 그리고 뭐 키, 또 폭, 뭐 이런 것들로 대부분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나머지 뭐 어떤 평가 기준들,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이 좋다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평가 기준들은 이런 인공지능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즘 이제 인공지능으로 나오는 게 그 이미지 인식이죠. 지금 그 장표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찍고요. 그리고 그 찍은 것을 데이터화 시키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축적한 이 결과물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뭐 얼마만큼 자랐는지, 그리고 현재 뭐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앞으로 얼마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만은 사실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보통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농업의 어떤 그 유통 쪽이나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지, 농산물 자체의 어떤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거는 작물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또 기술적인 발전도 사실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만큼 그 연결이 된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이제 인공지능을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번 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장표에 있는 사진이 사실은 오이 농장입니다. 그 일본에 있는 오이 농장이죠. 이 오이 농장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 노부부 두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오이를 수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2L에서부터 C까지 해가지고 그 한 9단계 정도로 해서 품질을 분류를 합니다. 물론 기준은 뭐 크기나 모양, 색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이 오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또 다양한 변수 요인들을 그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뭐 임시로 그 알바로 데려온 사람들한테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노부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힘든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이 분류 자체가 상당히 노부부를 힘들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런 걸 자동 분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요즘 나오는 자동 분류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량이나 뭐 길이 이제 요 정도 뭐 한두 가지 정도의 분류로 이제 기준을 잡고 분류를 하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한 것처럼 9단계 정도까지 수준으로 관리하는 이런 특화된 것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 상당히 비싼 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이제 분의 아들인 이제 마코토 고이케시라는 분이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9단계에 달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그걸 데이터화 시키고 그걸 또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죠. 마코토 고이케시는 이제 구글 오픈소스를 이제 텐서플로우로 한 3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7,000장 이상의 오이 사진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시킨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분류기를 자체적으로. 사실 이 분류기의 핵심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학습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그 오이를 사진을 찍으면 그 오이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그 신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뭐 이런 분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이제 바로 이런 분류기의 핵심이 되겠죠. 지금 요거를 운영을 처음 했을 때는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해서 분류를 했는데 한 95% 이상의 유효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실제 오해를 가지고 분류를 할 때는 약 70% 정도 유효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한 70% 정도 유효성을 나타낸 것도 상당한 부분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거의 뭐 집안에 있는 뭐 PC 정도 수준의 그 컴퓨터 성능을 가지고 한 거라서 사실 7,000장 정도의 이미지를 학습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어려웠던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미지 자체를 갖다는 고해상도로 그러니까 특성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있는 게 아니라 100개 있는 걸로 고해상도로 하면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고해상도 이미지도 못 넣어가지고 사실 그런데 이제 뭐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코토 고이케시 말에 의하면 이제 다음 버전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미지 수준도 높이고 학습량도 높여가지고 좀 더 높은 성능을 개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농업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전 과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농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하나를 데이터화 시키고 축적을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농업이라는 게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노지에서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형태의 이제 농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요즘은 뭐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뭐 그린하우스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ED나 그런 인공광을 활용을 한 인도어 버티컬 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리고 또 어느 것이 인공지능의 적용에 적합할까? 어느 게 인공지능을 적용하는데 용이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뭐 농사 짓는 걸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뭐 일단 햇빛이 떨어지는 일사량, 강수량, 온도, 습도, 그리고 토양의 비옥도 이런 정보들이 이제 수집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들이 그 식물에 맞춰서 꾸준히 이제 그 영향을 끼치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식물에 어떤 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세밀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지 농업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가 사실 식물 단일 개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포괄적인 어떤 뭐 수확량의 전체 아주 넓은 면적의 어떤 작물이 재배되는데 그 작물이 현재 어느 정도 자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자라면 얼마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의 포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찾아내는 그런 쪽의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식물의 어떤 재배 전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것들은 사실 아직은 그 노지 농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노지 농업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지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 재배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될 수 있는 그 자원의 여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충분히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사실 솔루션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대규모 농업 쪽에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근데 다만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어떤 뭐 그 햇빛이나 아니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역시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노지 농업보다는 그래도 데이터의 변수가 그렇게 그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제한적인 어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많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뭐 노지는 당연히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뭐 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반복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충분히 학습을 해야만이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도 뭐 똑같은 날이 없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변수들을 겪어본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고 또 그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환경의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 환경의 통제가 가능한 것을 벗어나는 변수들까지 하면 이제 노지보다는 훨씬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인도어 버티컬 팜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인도어 버티컬 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의 영향을 거의 안 받죠. 여기는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 인공광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냉난방기를 활용해서 온도 습도를 관리를 하고 뭐 물도 영양분도 정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식물에게 지어지는 모든 환경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그 내가 주어지는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 재현성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지와 이제 그린하우스와 인도어 버티컬 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농업 모델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어느 게 사실 의미 있게 쉽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인공지능의 적용이 어느 정도 용이한 부분은 인도어 버티컬 팜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그린하우스가 될 거고, 사실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노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의 어떤 뭐 특정 작물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초기에 이제 그 작물이 가지는 생육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인도어 버티컬 팜에서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지나 그린하우스 쪽에다가 그거를 얼마만큼 맞춰줄 수 있고 또 어느 레인지에서 관리가 됐을 때 그걸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나가는, 데이터화 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 제목이었던 인공지능과 정밀 농업의 관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정밀 농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ICT 기술을 포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을 해 가지고 어떤 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뭐 비료, 노동력, 뭐 이런 농업에 투입되는 자원을 갖다는 최소화시키는 면서, 그리고 또 그 최소화된 투입을 통해서 최대의 어떤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뭐 찾아서 그렇게 실행을 하는 농업. 그러니까 정밀하게 관리를 해서 그 관리에 들어가는 인풋은 최소화시키고 아웃풋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생산량에 극대화돼 가지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그 농업을 통해서 어떤 작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사실 자연적인 환경에다가 인간의 어떤 다른 뭐 비료나 이런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환경 부담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사실 최소로 투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환경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쪽에 아마 초점을 좀 더 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물을 재배를 한다는 것은 뭐 일단 종자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자가 성장하기 위해 있는 환경 요인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심어 가지고 재배해서 이제 관리하는 생육을 관리를 하고 충분히 성장한 애들을 수확하는 이 모든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죠. 그 정보의 기반들은 사실은 뭐 어떤 분석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센서의 어떤 정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과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인풋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이제 적게 해가지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정밀 농업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경 정보, 기상 정보, 뭐 투입재 정보, 작물 보호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투입을 해서 그 투입하는 것들을 뭐 사실 예전에는 뭐 병충해가 있으면 농약을 갖다 좀 과하게 쓰기도 하고 이랬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딱 써가지고 사실은 뭐 10을 써나 15를 써나 병충해 방지 효과는 똑같은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15를 써서 5만큼 그 자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정밀농업이다. 그리고 그런 정밀농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 투입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 어떤 무엇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앞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인공지능과 정밀농업은 사실 따로 분리하기 힘든 것이죠. 자, 이상으로 인공지능과 정밀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100% 맞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얻었던 생각들이니까 여러 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